8차 시 시작합니다. 자, 현대적 원자 모형, 이제 앞에 이제 원자 모형을 배웠을 때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어까지 4개를 배웠고, 이번에는 5번째 현대적 원자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 원자 모형 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용어는 오비탈이란 건데, 궤도함수. 자,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궤도함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학의 각이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핵을 그리고 궤도를 그린 다음에 전자가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축이 있고 핵이 있는 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따라서 점을 막 찍어줍니다. 점을 막 찍어주는데, 이 점의 개수가 전자다. 아닙니다. 점은 전자가 발견된,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됐으니까 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그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점이 적게 찍힌 쪽은 전자가 그쪽으로는 잘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된, 어디서 발견되었는가, 그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보더라 전자의 개수라고 당황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가? 주양자수 앞에서 배웠죠. n. 그리고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는 이런 기호들을 나타내서 나타낸다. 해서 주양자수였던 오비탈 종류 나오는데, 주양자수 1인 거는 k, 2인 거는 l, 3인 거는 m. 보호할 때 배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종류를 보니까 1은 s만 있고, 2는 s랑 p가 있고, 3은 spd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외워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자,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인데, 이제 그 밑에 설명 나옵니다. 요거 뭐 대단한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과 어디서 나오는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s오비탈. 자, 공모양 9다 9. 그래서 그리고 모든 껍질에 존재한다. 앞 위에서 봤듯이 K 붙어 다 있죠. S 다 있지. 그 다음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의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오른쪽 위에 점 찍었던 거에서 핵으로부터 90% 범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확통에서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미적하고 기하 벡터는 기본이라 그랬는데, 이제 확률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수학을 하나하나 소홀히 하면은 그냥 대학 가면은 너무, 다시 똑바로 정리해 줄게. 자, 어차피 우리가 대학을 간다면은 화학을, 자, 이공계열만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화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거 생각하면은 뭐 컴퓨터 전공 제외하고는 그냥 뭐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간호를 가더라도 화학을 해야 되고, 환경을 가더라도 화학을 해야 되고, 다 기본적인 화학은 다 합니다. 어딜 가든. 1학년 때 그 뒤에 붙어 있던 교실이나 복도에 붙어 있던 그 계열별 뭐 과목 선택 이런 걸 선택하면 좋습니다. 해도 화학이 빠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계열 빼고 다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 화학을 하려면은 수학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수학 열심히 하자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요게 이제 1s 오비탈에 대해서, 여기가 핵이고, 핵으로부터 거리,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거리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우면 요 밑에 안에 면적이, 요 아래 면적이 다 합하면은 확률이 100이 되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90%까지 끊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90, 10 이렇게 끊었을 때 요까지, 여기서 이까지를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냥 그래서 보니까 이 S오비탈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에서든, 그러니까 구의 정의죠. 구가 뭐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공간에서 그걸 구라고 하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내니까 공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공 모양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자, 핵으로 같은 원자에서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크기가 크다. 왜냐면은 주양자 수가 크기 때문에 밑에 적는 숫자가 더 크죠. n 값이 더 크니까 에너지 더 크다.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는 핵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오비탈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 자, R형 모양이고, 위에서 표에서 봤듯이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죠. 방향성이 있대, 방향성. 그래서 거리와 방향에 따라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요렇게 세 가지에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에너지는 같은데, 지금 뭐야? X, Y, Z. 축 방향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오비탈이 한 세트입니다. 세 개가 한 세트. 그렇게 합쳐서 이제 저런 왼쪽에 있는 모양처럼 p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각각 그러니까 px 오비탈, 요 px 오비탈에 대해서는 x축에 있는 전자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x축 이외에는 얘들이 존재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다. 그 둘의 차이는 그거죠. S는 방향성이 없고 P는 방향성이 있어. 그래서 S는 어디서든 발견이 되지만, 거리만 같으면은 똑같은 에너지 가지고 발견되지만, 발견 확률이 같지만, P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축에 맞지 않으면은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오비탈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앞에서 2P 이렇게 표현한 거 봤는데 뭐가 더 있는가 봅시다. 여기서 앞에 2, 숫자 2는 우리 n값, 주양자수를 의미하고, P는 오비탈이 어떤 모양인가? 아까 S는 공 모양, P는 R형 모양. 이렇게 배웠었죠. D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이렇게 아까 P 오비탈이 두 개가 겹쳐 있는 형태가 D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게 네 개가 있고 축별로, 그 다음에 요렇게 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요게 한 개,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있습니다. D 오비탈은. S는 한 가지, 요거 필요 없고, P는 세 가지 있었죠. 아까 앞에서 PX, PY, PZ 세 가지 있었고, D는 5가지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밑에 나오네. 자, K 껍질에 주양자수 1, 2, 3, 4, K, L, N, M, N. 자, 오비탈의 종류는 1S만 있고, 오비탈의 수는 한 개니까 하나. 그리고 요거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이 직접 이렇게 써나가는 게 좋습니다. 주양자수 2일 때는 ES랑 EP가 존재하고, ES는 한 개, EP는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이게 PX, PY, PZ 이게 세 가지였죠. 그래서 총 오비탈이 ES까지 4개인 겁니다. 그리고 D는 5가지, 아까 앞에서는 위에서 얘기한 5가지. F는 7가지입니다. 요거 나중에 뒤에서 어디 할 때냐면은 요거 할 때, 여기 이제 오비탈 이거 순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1S, 2S 나오는 거 순서 외워야 되는데, 순서 외울 때 왜 저게 5개고 7개가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양자수고, 오늘 아마 양자수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자, 현대의 원자 모형은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모양을 나타내기에 양자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양수할 때 양이 아니라 질량할 때 그 양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을 나타낸다. 그렇게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수로 전자의 움직임을 숫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건데 요새 문제 꼭 한 문제씩은 수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주양자수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한다. 앞에서 했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맞고 에너지가 클수록 전 핵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니까 크다. 그러니까 뭐야?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 모형에서 껍질을 나타낸다. K는 1, 뭐 L은 2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양의 정수값을 가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양의 정수값. 4번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1번이랑 연결된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주양자수는 되게 쉽게 끝나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 왜냐면은 오비탈 표시할 때도 숫자로 나타내 주니까. 근데 부양자수 이거 대학 가면 아마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배울 건데 아마도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L로 표현합니다. L, N이고 L이고. 자,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 양자수 있다. 모양. 아까 모양 종류. S는 구형, P는 R형. 이런 식으로 S, P, D 이런 알파벳이 모양을 결정하는데 그거마저도 문자가 아니고 숫자였다는 얘기야. 그 숫자를 이제 표현한 게 S, P, D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보는가가 이제 여기 부양자수입니다. 자, 주양자수가 n일 때 부양자수는 n부터 0부터 n-1까지의 정수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0부터 1 빼기 1, 0. 그래서 가능한 L 값은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 n이 2일 때는 0부터 2 빼기 1까지 1이니까 가능한 값이 0과 1. n이 3일 때는 0부터 3 빼기 1인 2까지니까 0, 1, 2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0이란 거는 모든 것에 있고 1이란 거는 두 번째부터 나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위에 여기서 나오거든. 자, S는 다 있어. P는 두 번째부터 나와. D는 세 번째부터 나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L 값이 0이다. 이거는 S 오비탈. L 값이 1이다. P 오비탈. L 값이 2다. D 오비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4일 때도 5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능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해서 주양자수에 따른 방위양자수 오비탈 종류 표로 나오는데 이렇게 위에 녹색으로 적은 글씨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수가 같을 때 방위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요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안 합니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갈로 4번, 네모 4번에 갈로 2번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양자수. 이 자기는 마그네틱 할 때 그 자기입니다. ML이라고 쓰고 오비탈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 아까 들어봤어. 맞지? S는 방향성이 없다. 그리고 P는 방향성이 있다. 축으로 방향이 있었죠. 요거도 아까 P도 X, Y, Z 축에 대한 문자로 나왔는데 이거마저도 원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숫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그 식을 분석해보니까 아 축에 대한 식이구나. 그래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건 원래는 다 공식입니다. px라는 오비탈에 대한 식이 있고, px, 정리해서, 숫자를 정리해서 px에 대한 식이 나오고, py에 대한 식이 나오고, pz에 대한 식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2번이야. 부양자수가 L일 때 자기양자수는 -L부터 L까지의 정수값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적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L 값이 0이다. 그러면은 가능한 ML 값은 뭐야? -L부터 0을 마이너스부터 0이니까 0에서부터
다시 똑바로 적자. 자, 0에서부터 0까지. L 값이 1이면은 마이너스 1부터 ml이니까 1까지. 그 요거 가능한 값은 0. 요거는 마이너스 1, 0, 1. L 값이 2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거 잘 세보십시오. 1개, 3개, 5개. 이거 본 적 있어. 어디서 봤냐? 앞 페이지에 s오비탈의 오비탈 개수, p오비탈의 오비탈 개수, d오비탈의 오비탈 개수.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s오비탈은 1개, p오비탈은 3개, d오비탈은 5개인 것을 이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는 p-1, p0, p1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들을 선형조합해가지고 이제 x, y, z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는데 우리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대학 가서 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3개다, 5개다. 요 수준에서만 알고 있어도 잘하는 겁니다. 자, 부양자 수가 L인 오비탈은 2 플러스 1개이고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직접 구해. 그냥 그게 더 빨라.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 준위는 같다. 그러니까 지금 p 오비탈에 있는 3개 px, pi, pz는 각각의 에너지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동그라미 4번. 그럼 위에 설명한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자, 괄호 4번. 스핀 자기 양자 수. 이번에는 MS로 표현하는데 요거는 쉽습니다. 전자의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전자의 자기 상태가 반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와 관련된 양자수라는데 어쨌든 전자는 전자가 아니라 모든 입자는 3가지 운동을 합니다. 진동, 병진, 회전. 여기서 병진은 여기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병진입니다. 자, 회전, 여기서 회전을 주목할 건데 스핀이니까. 자, 우리가 회전한다 그러면은 좌회전이 있겠고 우회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회전이 이거 아니고. 자, 좌회전과 우회전 2가지 회전이 있으니까 이 스핀자기 양자수도 2개밖에 안 나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었냐? 여기 보면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의 2가지 스핀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는 좌회전이고 하나는 우회전이야 그냥. 그리고 그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니까 화살표로 표시하니까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스핀을 표시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수 이 4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러 갑시다. 3점을 풀어야지. 음, 3점을 보니까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3점을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는 그만큼 크게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섞어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3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합쳐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이 단원의 3점 문제인 겁니다. 그럼 뭘 풀 수 있냐면은, 이거도 안 되고, 한 1번? 결국은 1번으로 가야 되나? 자, 1번 봅시다. 표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나다의 주양자수와 부양수를 나타낸 것이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나다이다. 이런데,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 있고. 자,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 주양자수라 그랬으니까 나와 다의 주양자수 같다. n값 같으니까 x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n값이 1일 때 L값과 n값이 2일 때 L값은 정해져 있죠. 1일 때는 무조건 0, 2일 때는 0과 1 이 2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x와 y가 정해져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가는 1s이다. L값이 0이란 거는 s를 뜻하고 얘는 p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수소원자에서 주양자수와 같을 때 방위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높다.
그거 아까 뛰어넘긴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 3번.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2번 같은 원자에서 오비탈의 크기는 ES가 크다. 요거는 배웠죠. 주양자수 클수록 크기가 크다. 니은 p 오비탈은 3차원 공간 축 방향으로 분포한다. 맞죠? px, py, pz 축으로만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p 오비탈은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방향에 관계없는 거는 s 오비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저기 3번만 풀어보고 종료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오비탈 순서 외운다 그랬는데 외우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규칙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이 뒤의 내용은 전부 쉬운 거고 탐구자료 살펴보기도 본인이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좀 외울 게 좀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